반갑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의 평온을 채워가는 공간, 지혜의 서재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우리 인생의 전부이자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평생을 헌신했고,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느냐며 내 속을 다 보여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어왔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진 지금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민 그 투명한 진심이, 그리고 내가 다 내준 그 빈손이 과연 나와 자식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다 내주는 순간, 역설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존중과 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약점은 자식에게 근심이 되거나 때로는 권력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부모의 재산은 자식들의 자립심을 꺾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전부 다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위험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이며, 동시에 나 자신이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노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에게조차 절대 말해서는 안 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지혜의 서재에서는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 비밀로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믿지 말라는 서글픈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더 오래, 더 깊이 사랑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방어선이자 지혜로운 어른의 전략입니다. 이 선을 지킬 때 여러분은 자식에게 짐이 아닌 존경받는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줄 든든한 마음의 방패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식에게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될 첫 번째 비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인데 뭐 어떠냐, 혹은 어차피 나중에 다 너희들 줄 건데 미리 알아도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며 통장 잔고나 부동산 시세를 가감없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후의 평화와 자식의 앞날을 동시에 망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식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는 순간, 자식의 잠재의식 속에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 기댈 곳이 있으면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나중에 부모님께 받을 게 있으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식의 자립심을 갉아먹고 결국 자식의 인생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사실을 자식이 속속들이 알게 되면 어떨까요? 효심이 깊은 자식에게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심리적 부채와 부담이 됩니다. 부모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에 자기 인생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늘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자식에게는 부모를 만만하게 보거나 소홀히 대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슬프지만 돈이 없으면 부모 대접도 못 받는다는 말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재산이 형제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점입니다. 누구는 더 많이 도와줬네, 나중에 누구에게 더 많이 주겠네 하는 눈치 싸움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시작됩니다. 명절에 모여 화목해야 할 자식들이 부모의 통장 잔고를 계산하며 서로를 시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내 재산의 끝을 보여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런 불필요한 분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어르신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머니의 깊이는 남편도 몰라야 하고 자식은 더더욱 몰라야 한다. 그래야 끝까지 대접받는다. 이 말은 자식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신비감과 최소한의 권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 노후 보낼 정도는 있으니 너희 걱정이나 해라, 혹은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으니 너희는 너희 인생에 집중해라
정도로만 선을 긋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순간 그 숫자가 여러분과 자식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게 됩니다. 돈은 노후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성벽입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적에게도, 심지어 아군인 자식에게도 명확히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성벽이 튼튼해 보인다는 믿음만 주면 충분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눈에 투명하게 보이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책임진다는 당당한 태도, 그리고 그 실체를 다 보여주지 않는 신중함이 자식에게는 긴장감을 주고 여러분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첫걸음은 내 주머니의 깊이를 끝까지 비밀로 붙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될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자식의 배우자에 대한 솔직한 불만과 자식의 과거 허물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과는 피를 나눈 사이니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사위의 행동이 서운할 때 은근슬쩍 자식에게 그 속내를 털어놓곤 하지요. 내 처는 왜 그러니? 내 남편은 참 유별나구나 같은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의 가슴의 대못을 받고 부모 자식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이 결혼하는 순간 그 자식은 부모의 품을 떠나 자기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룬 독립된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며느리나 사위를 흉보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선택한 내 자식의 안목과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불평을 들으며 중간에서 지옥을 맛봅니다. 부모 편을 들자니 배우자에게 미안하고 배우자 편을 들자니 부모가 서운해할까봐 괴로워집니다. 결국 이 스트레스는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점입니다. 자식 내외는 싸우고 나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하지만 그 중간에서 부모가 내뱉은 독설은 며느리와 사위의 가슴에 영원히 박힌 화살이 됩니다. 자식은 나중에 부모가 했던 말을 배우자에게 전하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시어머니, 장인이 되어버립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그 불만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로 묻어두십시오. 그것이 내 자식의 가정을 지켜주는 부모의 커다란 사랑입니다. 또한 자식의 과거 허물이나 실패를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너 옛날에 사업하다 망했을 때 내가 도와줬지. 너 어릴 때 참 속 썩이더니. 이제 좀 사람 됐구나. 같은 말들은 격려가 아니라 독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계속 들춰내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는 영원히 죄인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입은 칭찬에는 활짝 열려야 하고 비판과 충고에는 굳게 닫혀야 합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거봐라, 내 말이 맞지라는 말 대신 묵묵히 지켜봐 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고생 많았다 라는 짧은 위로면 충분합니다. 제 지인 중에 고부 갈등 없이 평생 존경받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며느리 흉은 벽을 보고도 하지 마라. 벽도 귀가 있어서 내 자식 귀에 들어간다. 이 말씀처럼 자식 내외의 일에 대해서는 눈은 감고 입은 닫는 것이 이 어른의 가장 높은 처세술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자식 내외는 편안함을 느끼고 그 편안함 속에서 부모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피어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가 선택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과거를 덮어주십시오. 부모의 깊은 침묵은 자식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자식에게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내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희생의 장부를 절대 자식 앞에 펼쳐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는 참으로 지독한 희생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자식 입에 고기 한 점 더 넣어주었고 내가 입고 싶은 새 옷 대신 자식의 비싼 운동화를 샀습니다.
내 꿈과 청춘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오직 자식의 앞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요. 이것은 숭고한 사랑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고생스러운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장부가 되어 남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숭고했던 희생은 순식간에 받아야 할 빚으로 변해버립니다. 부모가 희생의 장부를 들먹일 때 자식은 감사함을 느끼기보다 심리적 채무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빚진 마음이 들면 그 상대를 피하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고마움이 아니라 미안함과 죄책감이 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말들은 오히려 자식의 발길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또한 보상 심리는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쏟아부은 만큼 돌아오기를 기대하면 자식의 작은 소홀함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배신감마저 들게 됩니다. 전화 한 통 없는 게 사람인가? 명절의 용돈이 이게 전부인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생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해질 것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자식의 행동에 맡겨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고, 불교에는 베풀었다는 마음조차 잊으라는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이어야 합니다. 이미 자식이 어릴 때 주었던 그 맑은 웃음과 행복으로 부모로서 받을 보상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 그 아이가 우리에게 준 기쁨만으로도 우리의 희생은 이미 충분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준 것은 모래에 쓰고 받은 것은 돌에 새깁니다. 자식에게 해준 것은 오늘 당장 잊어버리십시오. 대신 자식이 가끔 건네는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명절에 찾아와 보여주는 얼굴을 가장 큰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사랑이었지, 빌려준 돈이 아니다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노후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에게 희생을 강조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자식은 부모의 세월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가 입을 닫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가슴 깊이 깨닫고 진심 어린 효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보상을 받기 위한 대기실이 아닙니다. 이제 그 무거운 희생의 장부를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쓰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는 당당한 부모, 그 모습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교육이며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에게조차 말하지 말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3가지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 주머니의 깊이를 다 보여주지 않는 신중함, 자식 내외의 허물을 덮어주는 침묵, 그리고 내가 베푼 희생을 잊어버리는 너그러움. 이 3가지 지혜의 공통점은 결국 자식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태양과 지구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에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법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 죽고 너무 멀면 얼어 죽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깝게 붙어 모든 것을 공유하려 들면 서로의 삶을 간섭하게 되고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밀을 간직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 온전히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자식의 부속품이 아닌 존엄한 노년을 누릴 권리가 있는 한 인간으로 대접하기 위함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고 껍데기만 남은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안함과 부담의 대상이 되기 쉽지요. 하지만 자신의 경제력을 지키고
입을 닫아 품격을 유지하며 자식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든든한 기둥이자 닮고 싶은 인생의 선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자식 걱정하느라 놓쳐버린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건강을 먼저 챙기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고 당당할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지혜의 서재는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 그리고 자식과 더 깊이 사랑하며 건강하게 공존하는 인생 후반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 비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단한 방패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선물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는 지혜의 서재가 계속해서 맑은 통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을 지키고 계신가요? 혹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롭게 다짐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배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자식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평생 고생해온 나 자신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며 깊은 안식 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